70살이 넘어서야 알았습니다. 외로움은 나쁜 게 아니라 진짜 나를 만나게 하는 선물이었다는 것을, 고요 속에서 발견한 진짜 행복.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올해 75이 되었습니다. 시간은 참으로 무심하게 흘러 젊은 날의 활기 넘치던 나를 이렇게 고요한 황혼기에 이르게 했습니다. 요즘 들어 사람들은 내게 묻습니다. 특히 명절이나 가족 모임에서 혹은 우연히 만난 지인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조심스럽게 건네는 말이 있죠. 혼자 사는 게 외롭지 않으세요? 그럴 때마다 나는 잠시, 아주 잠시 입가에 잔잔한 미소를 띠고 그들의 눈을 응시하다가 나지막이 대답합니다. 글쎄요, 외롭다기보단 고요하죠. 예전엔 그 질문이 참으로 싫었습니다. 외롭다는 단어 속에는 어쩐지 불쌍하고 쓸쓸하고 세상에 홀로 남겨진 존재라는 뉘앙스가 배어 있는 것 같았으니까요. 사람들의 시선 속에 담긴 동정심이 마치 나를 병든 존재처럼 느끼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외로움은 슬픔이 아니라 마음이 조용히 나를 돌아보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을. 어쩌면 그 고요함 속에서 나는 진짜 나를 만나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젊은 날 그토록 찾아 헤매던, 그러나 늘 북적이는 사람들 틈에서 길을 잃었던 나라는 존재를 말입니다. 젊은 시절의 나는 늘 누군가와 함께였습니다. 결혼과 동시에 시작된 나의 삶은 남편, 아이들, 시댁 식구, 그리고 우리 집 작은 슈퍼를 드나드는 수많은 손님들로 늘 북적거렸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늦도록 가게 문을 닫는 순간까지 나는 끊임없이 누군가와 말을 섞고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며 살았습니다. 우리 집은 동네의 작은 사랑방처럼 활기 넘쳤고 나는 그 활기의 중심에 서 있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렇게 하루 종일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어도 내 안은 늘 텅 비어 있는 듯한 허전함에 시달렸습니다. 남편은 무뚝뚝했고 하루의 피로를 술로 달래는 날이 많았습니다. 아이들은 각자 학교와 친구들에게 바빴으며 나에게는 숙제나 용돈을 요구할 때만 다가왔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나를 며느리로서의 역할로만 대했고 손님들은 나를 가게 주인으로만 기억했습니다. 나는 엄마, 아내, 며느리, 사장님으로만 불렸습니다. 내 이름 석자, 김영순이라는 이름은 언제부턴가 나 자신조차도 잊어버린 호칭이 되어버린 듯 했습니다. 이름이 아닌 호칭으로만 살아가던 날들. 그땐 몰랐습니다. 함께 있어도 외로울 수 있다는 것을. 아니, 오히려 너무 많은 사람들 속에서 나의 존재가 희미해지고 있다는 것을. 밤마다 가게 불을 끄고 모든 소음이 멎은 후 혼자 남았을 때 나는 몰래 가게 뒤 창고에 앉아 아무도 모르게 울곤 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투명한 존재 같을까? 마치 없는 사람처럼 느껴질까? 남편은 피곤하다는 핑계로 일찍 잠들었고 아이들은 이미 각자의 꿈속에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나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나 자신을 잃어버린 듯한 상실감에 잠겼습니다. 그 시절의 외로움은 사람 속의 외로움이었습니다. 수많은 얼굴들 속에서 오히려 나의 얼굴을 찾지 못하는 고통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댈 수도 내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도 없는 외딴섬 같은 기분. 나는 과연 누구를 위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 메아리처럼 마음속을 맴돌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신가요? 수많은 사람들 틈에서 오히려 더 외로움을 느꼈던 순간이요. 그 외로움은 고독보다 더 깊고 쓸쓸함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건 내 나이 64, 초겨울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수많은 조문객들이 찾아왔고 나는 상주로서
슬픔을 억누르며 그들을 맞았습니다. 사람들은 내게 참 의연하시네요라고 했지만 사실 그때 나는 울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눈물을 참은 것도 아니었고 슬픔이 없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이미 마음은 오래전에 남편과의 관계에서 멀어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함께 살았지만 정서적으로는 이미 혼자였던 시간들이 너무나 길었기에 마지막 이별 앞에서 오히려 마음은 담담했습니다. 마치 긴 병을 앓던 사람이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는 것처럼 슬픔보다는 해방감이 더 크게 다가왔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나는 그날 이후 진짜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남편이 채우던 빈자리가 너무나 컸습니다. 아침에 깨면 집은 너무나 조용했고 TV를 켜놔도 공허함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냉장고엔 늘 반찬이 남았고 밥을 차려도 함께 먹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을 이 없이 혼자 숟가락을 드는 순간 그제야 밀려오는 적막감에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때부터 나는 조금씩 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고 집안 곳곳에 묻어있던 지난 세월의 흔적들을 더듬으면서 나는 문득 나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지금 뭐가 좋을까? 무엇을 먹고 싶지? 오늘은 어디를 걸어볼까? 젊은 시절 단 한 번도 나 자신에게 던져본 적 없는 질문들이었습니다. 늘 가족의 안녕과 행복, 가게의 번창만을 생각하며 살아왔기에 나의 욕구와 나의 감정은 늘 뒷전이었습니다. 내가 나에게 묻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습니다. 거울 속에 늙고 지친 얼굴을 바라보며 나는 내 안에 진짜 나를 찾으려는 듯 했습니다. 그 고독 속에서 나는 비로소 나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여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외로움이 나에게 준 뜻밖의 선물이었습니다. 그 선물은 바로 자유였고 선택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삶은 생각보다 많은 발견을 줍니다. 마치 복잡한 도시를 벗어나 한적한 숲속 오두막에 들어선 것처럼 삶의 모든 소음이 거치고 내 안의 소리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가장 먼저 내 방을 꾸몄습니다. 젊을 땐 가족들 공간을 먼저 생각하고 나만의 공간은 늘 비좁거나 남는 자리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내 마음이 편안함을 느끼는 자리를 가장 좋은 자리로 택했고 그곳을 오롯이 나를 위한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따뜻한 색감의 커튼을 달고 작은 스탠드를 놓았으며 좋아하는 책 몇 권을 선반에 정리했습니다. 나만의 작은 아지트가 생겨난 것입니다. 하루 중 가장 좋아하는 시간은 오전 10시입니다. 창밖에서 햇살이 부엌 창으로 스며들어와 식탁 위를 환하게 비출 때요. 나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려놓고 그 햇살을 온몸으로 맞으며 천천히 차를 마십니다. 그 순간 나는 세상 어느 누구보다 부자입니다. 값비싼 명품이나 화려한 여행이 아니어도 그저 따뜻한 햇살 아래 앉아 차를 마시는 이 순간의 평온함이 나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저 숨쉬고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함이 밀려왔습니다. 이전에는 바쁘다는 핑계로 결코 누릴 수 없었던 사치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순간이 있으신가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완벽하게 행복한 그런 순간이요. 물론 외로운 날도 여전히 찾아옵니다. 문득 찾아오는 쓸쓸함, 과거의 기억이 떠올라 가슴 한편이 시큰거리는 날들. 그럴 땐 나는 주저하지 않고 산책을 나갑니다. 집 근처 벚꽃길, 활기 넘치는 시장, 조용한 도서관, 그리고 공원 벤치. 그곳엔 언제나 또 다른 나이 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혼자서 벤치에 앉아 하염없이 하늘을 바라보는 할아버지. 손때 묻은 신문을 펼쳐들고 천천히 활자를 읽는 할머니. 혹은 아무 목적 없이 그저 길을 걷는 사람들. 우린 서로 말을 걸지 않지만 묘한 위로를 주고받습니다. 그들의 모습에서 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하는 동질감을 느낍니다. 우리는 각자의 고독을 짊어진 채 함께 존재하며 서로에게 보이지 않는 위안을 주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오히려 깊은 공감과 이해를 느끼곤 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배우게 되는 것들이죠. 어느 날 오래된 붙박이장을 정리하다가 먼지 쌓인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결혼 전에 썼던 낡은 일기장과 펜, 그리고 빛바랜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20대 때의 풋풋한 글씨체로 빼곡히 적힌 일기장의 첫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김영순. 내가 좋아하는 건 봄 햇살과 음악 그리고 글쓰기. 언젠가 나만의 작은 책을 쓰고 싶다. 순간 잊고 살았던 나의 이름과 꿈들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났습니다.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눈물은 지난 세월의 후회와 동시에 잊었던 나를 다시 만난 반가움의 눈물이었습니다. 언제부터 나는 내 이름을 잊은 걸까요? 엄마, 아내, 사장님으로 불리느라 정작 김영순이라는 이름은 내 삶에서 사라져 있었습니다. 나의 꿈, 나의 희망, 나의 작은 바람들은 가족들의 그림자에 가려져 점점 빛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당신은 언제 마지막으로 당신의 이름을 불러주었나요? 그날 이후 나는 다시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거창한 문학 작품을 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밤 그날의 생각과 감정, 마음에 스쳐가는 작은 풍경들을 솔직하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오늘은 하늘이 참 고왔다. 시장 아주머니의 웃음이 따뜻했다. 이 나이에도 새 친구를 사귀었다. 어제 읽은 책 속의 문장이 마음에 오래도록 남았다. 그렇게 글을 쓰며 하루를 돌아보고 내 감정을 마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글을 쓰면서 깨달았습니다. 나는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아름다움을 느끼며 여전히 사랑을 줄 수 있고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여전히 나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나의 이름 김영순이라는 이름 석자가 다시금 내 존재의 중심에 우뚝 서는 듯 했습니다. 일기장은 나에게 잊었던 나를 찾아주고 나 자신과 화해하게 하는 소중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글을 쓰는 행위는 단순한 기록을 넘어 나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당신도 한번 시도해 보세요. 당신의 이름을 불러주고 당신의 하루를 기록해 보세요. 그 안에서 잊고 있던 당신을 만나게 될 거예요. 지금 나는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영화를 보고 혼자 책을 읽습니다. 때로는 혼자서 낯선 곳으로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 조용한 카페에 앉아 몇 시간씩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예전 같으면 쓸쓸하다, 불쌍하다는 시선을 느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그건 쓸쓸함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움직일 수 있는 진정한 자유. 외로움은 더 이상 나를 괴롭히는 감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게 말을 겁니다. 이제 내가 내 자신을 돌볼 차례야. 그 말이 따뜻하게 들립니다. 외로움은 나에게 강요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으며 그저 조용히 내 옆에 머무르며 나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줍니다. 외로움 덕분에 나는 나 자신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누고 내 안의 진정한 욕망과 마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끔 젊은 사람들이 내게 묻습니다. 혼자 사는 게 무섭지 않으세요? 혹시 아프거나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세요?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합니다.
무섭지 않아요. 오히려 너무 고마워요. 나의 외로움은 나를 강하게 만들었고 고독은 나를 성숙하게 했습니다. 홀로 설 수 있는 힘,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믿음. 이제 나는 혼자여도 충분히 온전합니다. 삶의 무게가 버거울 때 외로움은 나를 지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지탱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었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처럼 나를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든든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외로움은 당신의 적이 아니라 가장 오래된 친구입니다. 나는 오늘도 거울 앞에 섭니다. 주름이 깊어진 얼굴,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내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희미해진 눈빛과 처진 어깨는 지난 세월의 고단함을 말해주는 듯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나는 강인함과 평온함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나 자신에게 말할 겁니다. 수고했어, 영순아. 정말 잘 버텼어. 여기까지 오느라 정말 힘들었지? 그렇게 스스로를 안아줍니다. 거울 속에 내가 나에게 건네는 따뜻한 위로의 말. 젊었을 땐 늘 누군가 나를 알아주길 바랐습니다. 남편이, 아이들이, 친구들이 내 마음을 헤아려주고 내 노고를 알아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들의 인정과 사랑 속에서 나의 존재 가치를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내가 나를 알아주고 내가 나를 사랑해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진정한 위로라는 것을, 외부의 시선이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내 안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 그것이 바로 나를 온전히 안아주는 법입니다. 당신은 오늘 당신에게 어떤 말을 건네고 싶으신가요? 당신은 당신 자신을 충분히 안아주고 있나요? 삶은 늘 혼자서 시작하고 혼자서 끝나지만 그 사이의 모든 순간은 사랑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 외로움은 이 사랑의 여정에서 나를 더 깊이 이해하고 나 자신과 화해할 수 있도록 이끌어준 침묵의 스승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고요한 외로움 속에서 가장 충만한 행복을 느낍니다.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나만의 시간, 오롯이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이 순간들이 나를 진정한 김영순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75의 나이, 이제 나는 진짜 나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행복합니다. 이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어쩌면 이 세상 모든 이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세상에 완전히 혼자인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마음속 어딘가에서 누군가를 그리워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외로움은 결코 당신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단단하게 세우고 당신 안의 진정한 힘을 발견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압니다. 진정한 용기는 혼자서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을. 당신의 외로움 속에서 가장 빛나는 당신을 만나세요. 그것이 바로 당신의 가장 아름다운 인생 후반기가 될 것입니다. 혼자라는 건 슬프지만 외롭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진짜 내가 있으니까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당신에게 감사드립니다. 아마도 당신도 지금 혼자일지 모릅니다. 혹은 누군가와 함께 있지만 외로움을 느끼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 어떤 상황이든 당신은 충분히 괜찮습니다. 나는 이제 압니다. 외로움이란 감정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것을, 마음이 살아 움직이고 느끼고 생각한다는 증거라는 것을. 그러니 외로움을 느낄 때 스스로를 탓하지 마세요. 나는 왜 이럴까 하며 자책하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말해주세요. 아, 지금 내 마음이 나에게 말을 걸고 있구나. 내가 나 자신을 돌봐줄 시간이구나.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당신 안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당신이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당신이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지, 당신이 진짜 사랑하는 게 무엇인지. 나는 75이 되어서야 그것을 발견했지만 당신은 지금 바로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오디오북을 듣는 당신을 위해 나는 매일 나 자신에게 건네는 작은 위로의 말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오늘도 눈을 떴구나. 고마워. 오늘 하루도 나답게 살아보자. 혼자 밥을 먹을 때, 이 밥 한 끼가 내 몸을 채우고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해. 맛있게 먹자. 외로움이 밀려올 때, 괜찮아. 이 감정도 지나갈 거야. 지금은 그저 나와 함께 있어주자. 밤에 잠들기 전, 오늘도 수고했어. 잘했어.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올 거야. 이런 작은 말들이 나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당신도 당신 자신에게 이런 따뜻한 말을 건네주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 안에 당신이 있으니까요. 나이가 들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는 것. 행복은 거창한 성취나 화려한 순간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 행복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올 때, 차 한 잔을 천천히 마실 때, 좋아하는 음악이 흘러나올 때, 오래된 사진을 보며 미소 지을 때, 그리고 오롯이 나 자신과 함께할 수 있을 때, 그 모든 순간이 행복입니다. 당신도 그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나이가 몇이든 어떤 상황에 있든 당신은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안에서 진짜 당신을 만나게 될 테니까요. 그리고 그 만남이 당신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될 것입니다. 외로움이 두려운 당신에게 혼자 있는 시간은 벌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진짜 당신을 만나게 될 거예요. 당신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당신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인지, 당신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사람인지, 그 모든 것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나는 75이 되어서야 그것을 알았지만 당신은 지금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 안에 당신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당신이야말로 가장 오래, 가장 가까이에서 당신을 사랑해 줄 사람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사랑하는 당신의 삶을 응원합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길, 당신이 당신의 외로움과 친구가 되길, 당신이 고요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발견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75살 김영순 올림.